자,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쭉 검사하면서 틀린 게 대부분 비슷해갖고 틀린 거 위주로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초반에 이제 구문 독해 파트는 사실 뭐 제가 그렇게 크게 짚을 만한 부분은 없거든요. 이제 대부분 분사 구문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afraid 그 다음에 이번엔 surrounded 잠깐 죄송해요. 제가 혀에 지금 뭐가 나갔고 좀 아파갖고 말할 때마다 제가 잠깐씩 혀 짧은 소리가 날 수 있는데 귀여운 척하는 거 아닙니다. 아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 다시. 그래서 이제 afraid 그 다음에 여기 surrounded 전부 다 이제 둘 다 이제 분사 부문인데 지난번에 이제 말했다시피 분사 부문 해석할 때 이제 가장 많이 되는 게 뭐뭐 하면서 또는 그래서 뭐뭐 하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해석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 해서 뭐 이렇게도 해석이 많이 돼요. 보통 이렇게 형용사로 나오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뭐뭐 해서 뭐뭐 하여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용사로 시작하는 분사구문 같은 경우는 더 부드러운 해석은 이 전체 덩어리가 얘를 수식하는 것처럼 해석하면 좀 더 깔끔하게 돼요. 됐어? 자, 실제로 수식은 아니죠. 근데 이제 여기를 보면 TV에서 이제 묘사되는 세상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됐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를 꾸며주듯이 해석하면 좀 더 부드럽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 이제 surrounded 해갖고 나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해석에 따라서 얘를 뭐 수식하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뭐 된 채로 뭐뭐 되면서 또는 그리고 뭐뭐 되다. 이거는 뭐 앞뒤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일단 한번 보자면 우리 할아버지가 그 블록에 이제 유일한 작은 집에서 살았다. 그리고 여기서 surrounding은 결국에는 이 집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겠죠. 왜냐면 이제 많은 집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 맥락상으로 봤을 때는 이 덩어리가 얘를 수식한다 또는 그리고 둘러싸여 있었다 이렇게 해도 뭐 둘 다 어떤 걸로 해도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 독해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얘가 얘를 수식하냐 아니면 그리고 뭐뭐 한다냐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해도 뭐 지금 맥락상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얘가 뭐 어법 문제로 나올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해석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콤마로 구분을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수식 관계로서 잘 보지는 않아요. 보통 분사구문으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이겠죠. 콤마하고 ing. 보통 이제 요 콤마하고 ing 나오면은 뭐 늘 말하지만 그리고 뭐뭐 하다나 아니면 뭐뭐 하면서나 둘 중 하나로 보면 되겠죠. 자, 부모들이 이제 종종 믿는데 대절이야라고 그들의 자녀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대요. 뭐 할 때 그들이 지속적으로 그들을 correct, 수정해주는 거니까 지적하는 거겠죠. 그리고 criticize, 비판하는 거겠죠. 끊임없이 자녀들을 지적하고 비판할 때 내가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믿는 경향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assuming, 뭔가를 생각하면서 또는 가정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겠죠. That they will grow from these remarks. 이러한 말로부터 그들이, 즉 자녀들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비판적인 행위를 한다. 이 둘의 동시성으로 보는 게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ing는 뭐뭐 하면서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 페이지인데 여러분이 이제 많이 틀린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요거 being이랑 as랑 이제 요거에 대한 처리 때문에 좀 많이 틀리셨는데 잠깐 보자면 이게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동사에 따라 조금 이제 다르게 이제 취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consider 같은 단어를 볼게요. 보통 consider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형식 구조로 많이 쓰거든요. A, B로 많이 써요. A를 B로 여기다, A를 B로 취급하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여기에서 consider 같은 경우는 애초에 얘가 오형식을 이제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요 자리 앞에다가 우리가 as를 쓰기도 해요. consider A as B 이런 식으로도 씁니다. 이때 실제로 as와 b가 합쳐서 이제 목적격 보어의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서의 as는 놀랍게도 전치사가 아니에요. 전치사가 아니야. 왜냐면은 우리가 다시 consider A as B를 쓸 때 이 B 자리에 지금 나온 것처럼 형용사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얘가 전치사라면 어법상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형용사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consider A as B 할 때 이 as는요 전치사가 아니고요 부사예요. 부사. 됐어? 여러분 참고로 하나 알려드리면요 우리가 흔히 전치사라고 부르는 애들 있죠.
그쵸? as나 in이나 at이나 for, from 뭐 이런 애들 등등등 이 모든 전치사는요 전부 다 부사로 쓰일 수 있어요. 전부 다 알겠죠? 모든 전치사는 모두 부사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as는요 이제 마치 뭐랑 비슷한 거냐면요 이거랑 비슷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오늘 배우게 될 텐데 비교구문 있잖아. 비교구문에서 우리 흔히 as 원급 as라는 형태 많이 쓰죠. 그렇죠? 뭐뭐만큼 뭐뭐만 이렇게 쓰죠. 그럼 이 원급 자리에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형용사나 부사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여러분 잘 봐봐. 얘가 만약에 전치사라면 여기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요? 됐어? 여기서의 as는 뭐냐면요 부사예요. 부사. 부사이기 때문에 부사가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거거든. 되니? 그럼 선생님 여기서의 as는 뜻이 뭐예요? 이 as 같은 경우는요 뒤에 있는 as랑 앞에 있는 as가 뜻이 다르거든.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뭐만큼이죠. 뭐뭐만큼. 그러니까 여기서의 as는 진짜 전치사나 접속사고 여기에 있는 as는요 부사로서 똑같이라는 뜻이야. 똑같이. 그래서 굳이 해석하자면 그러니까 얘만큼 똑같이 뭐뭐한 이런 거예요. 됐어? 그럼 다시 돌아가서 방금 전에 봤던 consider A as B에서 그 a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얘와 똑같이 여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remember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얘는 원래 오형식을 받는 동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우리가 remember AB라는 형태로 쓸 수가 없어요. 오형식 구조로 쓸 수 없는 동사거든요. remember는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얘를 뭐로서 기억하다라는 말로서 쓰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는 as B로 쓰는 거죠. 됐니? 그럼 여기서의 as는 뭐냐면 진짜 전치사예요. 여기서는 뭐뭐로서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니? 그러면 여기서는 as 뒤에 뭘 써야 됩니까? 당연히 명사를 써줘야겠죠. 됐어요? 그래서 as 뒤에 동명사 being을 써준 거고요. 됐니? 여기서 그냥 positive 쓰면은 땡입니다. 왜냐면 오형식 구조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해돼요? 뭔 말인지? 됐어요? 이게 동사의 차이예요. 동사의 차이. 여기다가 being을 쓰신 분들이 많았어요. 아까 being asked라고. 당연히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죠. being이 생략된 거니까. 근데 여기다가 being을 써버리면 여기를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오류가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보니까 이 부분에 좀 어순이 좀 틀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두 개의 어순을요. 그래서 사실 뭐 부사이기 때문에 뭐 얘네 어순이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 언제나 영작할 때는 기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긴 게 뒤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긴 게 뒤로 가는 겁니다. 긴 게 뒤로. 알겠죠? 요것만 생각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3번에서 딴 거 여러분 다 잘 맞췄거든? 5번만 틀렸어요. 대부분 5번만. 이거 너무 낚시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잘 낚일 줄은 몰랐습니다. 네. 여기 where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언제나 뒷부분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이런 걸 따져줘야 되는데 여기 이미 있잖아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상황인데 왜 where가 맞다고 했는지 당연히 위치가 다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절에 관련된 어법이 나왔을 때는 언제나 우리가 완전 불완전을 따져줘야 된다는 거. where에 밑줄이 쳐져 있다는 건요 애초에 where 쓸래 위치 쓸래 문제 의도라는 거야.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뒷문장의 구문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제가 체크해 놓은 것처럼요. 쭉 갔는데 맨 뒤에 in으로만 끝납니다. 됐어? 여기서 in which가 결국에 뭡니까? 한 단어로 where인 거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관계 대명사로 써야 된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일리 이 정도로 하고 오늘 비교 구문 할 차례 맞죠? 여기 챕터 9번 100쪽 여기 맞죠? 자, 한번 볼까요? 비교 구문 뭐 우리 중학교 때부터 실컷 한 내용인데 이게 정말 오랫동안 해왔는데도 이 문제가 많은 파트예요. 비교 구문은요 미리 말할게요. 어법 문제로는 사실 그닥이에요. 어법으로는 좀 그닥이고 그리고 해석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좀 이제 관용적 표현 같은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 그 관용적 표현이 나오는 게 105쪽에 나와 있거든요. 105쪽. 106쪽을 펴보자. 106쪽. 그 106쪽을 펴보면요. 잠깐 거기 13, 14번 내용을 잠깐 볼래요. 13, 14번. 13번에 보면은 no less than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4번 보면은 no more than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 시리즈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no less than 시리즈, no more than 시리즈 해갖고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No more than은 only고, no less than은 뭐뭐만큼이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 정도는 독해에서 좀 중요하겠죠. 요 정도는요. 근데 이제 요거 말고는요, 독해나 어법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뭐 크게 없습니다. 비교 구문은요. 비교 구문에서 중요한 거는 영작입니다. 영작. 그래서 그거를 학교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비교 구문을 활용한 영작 출제하는 걸 좋아하고, 특히 우리 주역고가 좋아하는 거는 더비교급 더비교급이죠. 최근 시험에도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비교 구문 같은 경우는 언제나 영작적인 측면으로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도 비교 구문에 대한 뭐 일단 핵심적인 개념은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영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 요거를 기준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요 긴 페이지를 띄우고 좀 핵심적인 것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비교 구문. 자, 비교 구문에서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름에 써있다시피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비교를 한다는 건 최소 대상이 몇 개? 2개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두 대상이 나오는데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두 대상의 속성이 비슷하냐 아니면 아예 다른 개체이냐,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할 때 내 눈깔이랑 지민이의 눈깔이를 비교한다고 쳐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습니까? 그 속성은 똑같아요. 똑같은 눈끼리 비교하는 거니까 누구의 눈이냐, 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나랑 고양이랑 비교를 한다, 이렇게 쳐볼게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아예 개체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를 할 때 같은 속성을 비교를 하는 거냐 아니면은 아예 다른 개체를 비교하는 거냐, 이거에 따라 이 출제되는 문제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부분에 제가 그냥 핵심이라고 해갖고 몇 가지를 좀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전형적인 그런 비교 구문에 대한 설명을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핵심적인 것만 쭉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교 구문은요, 일단 형용사와 부사에 관련된 어법입니다. 됐어? 형용사와 부사에 관련된 어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원급이나 비교급이나 최상급,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형용사나 부사 자리에 들어가겠죠. 형용사니까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 자리거나 아니면은 부사 자리에 들어가거나 뭐 동사를 수식하는 자리나 뭐 이런 데가 되겠죠.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에 관련된 어법이다 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아까 효정이가 말했다시피 최소 두 개의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두 대상을 비교할 때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다? 그러니까 속성이 비슷하냐 다르냐, 이거에 따라 조금 이 전개되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아니다. 이걸 1번에다 쓴 게 낫겠다. 형용사 부사 관련된 어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확장해서 쓸게요. 우리가 준동사 중에서도 형용사나 부사로 쓰일 수 있는 게 있죠. 준동사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투부정사 그리고 분사가 있죠. 근데 미리 말하면요, 투부정사는 비교 구문에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미리 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이건 쓰지 마세요. 우리가 아까 썼던 as 사이에 형용사 쓸 거 아니냐.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투동사 원형 이렇게 쓸 수 있는가? 이렇게 못 쓴다는 거예요. 투동사 원형은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분사는 가능하다는 거. 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교 구문에서는 분사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섞여서 시험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as 원급 as에서.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be interested in 이런 표현이 있다고 쳐볼게. 뭐뭐에 관심 있다. 다 알고 있는 표현이잖아. 그럼 여기서 B만 빼볼게. 그럼 얘가 뭐예요? PP죠. 여기 전명구고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as 원급 as를 이용해서 만약에 영작을 하고 싶어. 얘를.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나는 너가 그 분야에 관심 있는 것만큼이나 나도 그 분야에 관심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영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I am interested in 뭔가 you를 써야 돼. 여기서 이제 비교급의 then을 써야 되잖아. 그렇죠? 그 as 원급 as를 써야 되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요. 여기에서 as를 쓸 때 as를 여기다가 쓰고요. 지난번에 배웠던 콜로케이션 기억나나요? 콜로케이션?
interested와 in이 한 세트죠. 그렇죠? 그래서 as 원급 as를 쓸 때 as를 여기다 쓰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in the field라고 써볼게요. 그 분야에. 그리고 여기에다가 쓰는 거야. as를.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as와 as 사이에 형용사의 원급이 나와 있는데 이 원급과 얘가 한 세트죠. 그리고 전치사에 걸리는 건 명사고요. 그래서 요 사이에 이렇게 as 원급 as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뭐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중딩 때 as 원급 as 이렇게만 배우니까 as 형용사 as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as tall as, as pretty as 이런 것만 생각한다고. as 사이에는 한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두 단어 이상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이 사이가 길어지게 될 때 여러분이 작문을 잘 못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분사가 활용 가능하다는 건 결국엔 정리를 하자면요. 요거를 3번에다가 비슷한 내용을 쓸게요. as를 활용해서 영작하는 걸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as 요 구문에서 요 자리에는요 두 단어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별거 아니거든. 근데 많이 잘 몰라요. 생각보다 영작할 때 많이 틀립니다. 자, 그래서 요 3번 부분 특히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고 영작에서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자면요. 사실 이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아까 말했다시피 영작이라고 했잖아. 그 중에서도 우리 주협에서 많이 나오는 게 더 비교급의 더 비교급 형태겠죠. 그래서 더 비교급의 주어 동사, 더 비교급의 주어 동사라는 요 형태가 나왔을 때 얘 자체를 이놈 자체의 영작을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주역부에서는요. 제가 늘 말하지만 1년에 한 번씩은 시험 냅니다. 요 놈을 활용해서. 근데 잘 못해요. 영작을요. 그래서 요것들을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심을 먼저 정리한 겁니다. 1, 2, 3, 4. 이거 외적으로도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요 네 가지를 중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혹시라도 설명을 놓친 부분이 있다면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번과 3번은 이제 한 세트의 개념에 가깝고 아까 전에 제가 예문을 짧게 보여줬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2번에 대한 설명을 좀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으로 한번 볼게요. 뭐냐면은 이 비교 구문이랑 이 플러스 알파 되는 애들이 많아요. 플러스 알파. 이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은 비교 구문은 비교 구문대로 따로 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비교 구문과 어떤 다른 어법 사항을 좀 섞어서 출제하는 건데 보통 요 플러스 알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대명사 쪽이 좀 많이 나옵니다. 대명사. 특히 대명사 중에서도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요. 지시대명사라든가 또는 소유대명사 요런 애들이 좀 많이 등장하는 편입니다. 지시대명사나 소유대명사. 요 예시가 있으면은 조금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예시가 있을래나? 여기에는 지금 제가 일단 보이지 않아서 어법급 교재 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어디냐? 여기 한번 볼까? 여기 2번 문장 한번 봐볼래? 2번 문장? 여기거든요. 너무 많아요. 이거 지워도 돼요? 이거 지울게요. 자, 지금 우리가 2번에 비교 구문 플러스 알파에서 이 대명사랑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번째 거 여기를 보세요. 여기 비교급 된 보이시죠? 그렇죠? 자, 비교 구문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대시냐 도즈냐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 구문은 비교 구문대로 따로 놀고 라기보다는요. 이 비교 구문과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요. Today Antarctica has more than 30 research stations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30년, 그러니까 이 30개의 research station이 있대요. 저기 남극에. 그리고 뭘 포함해서? 여기 아르헨티나나 오스트레일리아나 저머니의 그것을 포함해서 그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research stations를 말하는 거겠죠. 그럼 앞에 나와 있는 stations를 받는 거니까 복수형인 does를 쓴다. 이렇게 푸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이게 지시대명사에 관련된 문제인데 실제로 이런 지시대명사와 관련된 문제가 비교 구문과 함께 세트로 나와요. 함께 세트로. 됐어?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어떤 서로 다른 두 대상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비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스테이션스라는 놈과 이 스테이션스라는 놈과 중복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같은 문장 내에서 이렇게 중복되는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 경우에 보통 이렇게 지시대명사 관련된 문제로 출제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이 플러스 알파에서 나오는 게 이제 비교 구문의 그 지시대명사 대시냐 도지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어서 아까 소유대명사도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소유대명사라면은 뭐 예시를 그냥 쉬운 걸로 하나 써줄게요. 소유대명사라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my house 우리 집이 is 아이고 우리 집이 뭐라 그럴까 만약에 more more 아니지. larger than you 이렇게 썼어. 이러면 당연히 틀리겠죠. 그렇죠? 우리 집은 너보다 더 크다. 아니 너보다 커야지 우리 집이. 그렇죠? 너보다 작으면 이러고자요? 이렇게 돼야겠죠. 그렇죠? 소유대명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your을 쓰는 이제 your house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소유대명사를 쓴 것도 지금 잘 보시면 결국엔 비교 구문에서 세트로 나온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교 구문 같은 경우는 어법으로 출제할 때는 비교 구문 자체로 출제를 하기보다는요 보통 이렇게 대명사 쪽과 좀 연계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다 그냥 부수적인 것들이야. 부수적인 거. 진짜 중요한 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영작이라고 했고요. 영작에서 제일 많이 내는 as 원급 as와 더비교급 요거를 좀 중점으로 얘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책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 원급 as는 아까 설명을 했는데 아까 제가 예문을 막 휘갈겨 썼으니까 한 번만 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작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제목을요. 영작 포인트라고 첫 번째가 as입니다. as 원급 as. 우리가 보통 비교 구문하면 원급 비교, 비교급 비교, 최상급 비교 세 종류로 나뉘어지죠. as 원급 as, 비교급에 된, 더 플러스 최상급.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잖아. 근데 이제 여기에서 영작으로 나온 애는 뭐다? as 원급 as나 더 비교급이다. 웬만하면 둘 중 하나에서 나옵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가장 헷갈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s에 대한 거를 먼저 얘기할 건데 아까 얘기했던 거를 한 번 더 반복해서 할게요. 여기서의 as는 전치사 또는 접속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나오거나 또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 앞에 있는 as는 부사입니다. 아까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라? 똑같이였어요. 똑같이. 그래서 이 물결 자리에는 뭐가 나온다? 부사나 형용사나 부사가 나온다. 그냥 부사가 수식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물결 자리에는 두 단어 이상이 나올 수 있는데 특히 이 물결 자리에 형용사 한 단어가 아니라 형용사 구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형용사구는 형용사 전치사 명사 요 구조였잖아. 형용사 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까 말했던 이제 뭐 분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썼던 쉬운 예시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썼죠. I am as interested in the affair. 그 다음에 as you 이렇게 썼죠. 아까 전에 제가 쓴 예시가. 그럼 나는 너만큼이나 그 분야에 관심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영작을 봤을 때 사실 이 as 부분을 다 빼고 보면은 정말 쉽잖아요. 내용이. 나는 그 분야에 관심이 있다. 이게 다잖아. 이 as 없다 치면.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as를 집어넣을 때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되는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형용사 앞에다가 하나를 써주고 이 형용사가 어디까지 한 덩어리인가를 본 다음에 그 덩어리 뒤에다가 as 이하를 써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as 영작이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as가 없다고 생각하고 영작을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as가 없다고 생각하고. 됐어?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당장 표시하고 as 영작할 때 어떻게 하냐면 1단계로는 as를 제외하고 일단 영작을 해보시라고요. 제외하고 영작. 그래서 이게 헷갈리면요. 그러니까 안 헷갈리면 이 과정을 쓸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바로 영작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 as를 활용해서 영작할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헷갈리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영작할 때 헷갈리면 as를 제외하고 영작을 하고 그 다음에
형용사 또는 부사 앞에 as를 쓰고요. 그리고 3단계로는 이제 형용사나 부사 덩어리가 있겠죠. 형용사나 부사 덩어리를 파악하고 그 뒤에 as를 쓰라고요. 이 순서로 가면은 좀 덜 헷갈린다고요. 이 순서로 간다면. 이거는 좀 예문을 보면은 좀 좋겠는데 책에 있는 예문을 볼게요. 이번에는 보자. 여기 몇 페이지냐? 102쪽인가? 102쪽에서 as 1급 as 볼만한 게 1번 문장밖에 없는데 근데 1번 문장이 썩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as가 지금 한 단어밖에 없어갖고 잠깐만 좀 적절한 예문이 있는지 한번 볼까? 근데 좋은 예문이 딱히 보이지 않네. 보통 이제 이 분사랑 함께 쓰일 때가 좀 좋은 예문인데 지금 안타깝게도 이 책에는 일단 지금은 제가 보이진 않네요. 네, 이건 뭐 나오면은 제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 기본형 같은 경우는 be interested in the field 요거가 한 세트잖아. 만약에 한글로 나는 너만큼 그 분야에 관심이 있어 이렇게 한글로 나왔다고 쳐볼게. 이건 안 써도 돼요. 이렇게 나왔어. 그럼 as 쓰라는 거잖아. 그쵸? 그럼 얘 빼고 영작해봐. 얘를 빼고 영작하라고. 뭐뭐만큼이 이제 as일 테니까 얘를 빼고 나는 그 분야에 관심이 있다. I am interested in the field. 이걸 그냥 쓰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as를 쓸 건데 얘 형용사니까 형용사 앞에 하나 써주고 덩어리가 이렇게 되니까 덩어리 뒤에다가 하나 써주고 이렇게 완성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요 순서로 가면은 여러분이 조금 덜 헷갈릴 수도 있다. 요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as 영작하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더비교급을 말씀드릴 건데 우리 책에 있는 거 기준으로는요 104쪽을 그냥 펴주세요. 104쪽에 6번 문장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여기 지우고 바로 쓸게요. 자, 2번 갑니다. 더 비교급의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더 비교급의 주어 동사. 일단 얘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얘가 원래 어디에서 나온 건지 그거를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본 형태가 있어요. 기본 형태. 이 기본형이 뭐냐면요. 원래는 as에서 나왔어요. as 주어 동사의 비교급. 콤마 찍고 주어 동사의 비교급. 원래 이 형태였어요. 원래. 여기서의 as가 뭐뭐 할수록이란 뜻이에요. as 자체가. 그래서 주어가 더 뭐뭐 할수록 얘가 더 뭐뭐 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변형된 버전이 바로 요거예요. as를 없애면서 각각의 비교급을 앞으로 빼면서 더를 붙여준 거죠. 그게 바로 더비교급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 더비주동이라는 이 영작을 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수식 관계를 좀 잘 봐야 돼요. 수식 관계. 그러니까 수식 관계가 뭐냐면요. 이걸 하나만 따갖고 내가 요 한 부분만 따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더 비교급의 주어 동사 요 부분만 따보겠습니다. 잘 봐. 이 비교급이라는 건 아까 말했다시피 결국에는 형용사 아니면 부사일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비교 구문이니까. 근데 형용사라면 결국에는 또 보어거나 수식어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렇죠? 부사라면 전부 다 수식하는 역할이겠고요. 동사를 수식하든 형용사를 수식하든 뭐 이렇게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더비주동에서 이 부사는요 동사 수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그럼 잘 봐봐. 우리가 어떤 경우에 쓰냐에 따라 이 뒷부분 구조가 약간 달라지는데 약간 퍼즐 맞추는 느낌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더 비교급의 주어 동사를 써야 되는데 요 놈이 형용사 보어라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형용사 보어로 나왔어요. 더 비교급이. 그럼 얘가 보어라는 뜻이니까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주어, 동사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목적격 보어일 수도 있으니까. 괜히? 대부분은 이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어로, 형용사 보어로 쓰인다면 이러고 끝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수식어로 쓰인다고 쳐볼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형용사 수식어니까 얘가 명사를 꾸며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수식받는 명사는 언제나 따라오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 여러분 영어에서 수식어라는 녀석이 있죠. 형용사나 부사가 수식어잖아. 그러면 이 수식어를 어디다가 쓰는 거냐면
수식 받는 놈 근처에다 쓴다가 기본이라고 했어요. 수식 받는 놈 근처에다가 쓴다. 되니?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확장을 해볼게. I have money에서 확장을 해볼게. 내가 돈을 가지고 있던데 여기서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여기다 much 쓰면 되죠. 그렇죠? 그럼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면은 more 쓰면 되죠. 그렇죠? 그럼 봐봐. I have more money야. 그럼 얘를 이제 더 비교급으로 쓴다면은 얘를 앞으로 빼면 되겠죠. more 이렇게. 그렇죠? 근데 여기서 more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얘를 수식하는 거잖아. 그럼 수식받는 명사도 뭐라고요? 같이 따라가는 거야. 남는 거. I hav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질수록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더 비교급 쓸 때 언제나 여러분이 이제 좀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수식 관계 때문에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어요. money를 여기다가 써버리는 거예요. have 뒤에가. 됐어? 이러면서 이제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형용사가 수식어 역할을 할 때는 당연히 이 수식받는 명사가 앞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이 수식받는 명사는 결국 주목보 중 하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주어라면 뒤에 동사 목적어 나올 거고요. 얘가 만약 목적어나 보어라면 뒤에 주어 동사 나올 거고. 됐습니까? 이거는 이제 이 명사의 역할에 따라 달라지겠죠. 부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형용사나 동사나 부사나 뭐 이런 거를 수식하죠. 일반적으로는 동사 수식하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이제 우리 동사라는 녀석은 가장 중점적인 역할로서 이 동사의 위치를 함부로 바꾸면 안 되죠. 왜냐면 도치구문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부사가 동사를 수식할 때는요, 동사를 앞으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얘가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부사, 이제 더에다가 만약에 부사 형태가 나왔어. 근데 이 부사가 동사를 수식한다면 그냥 원래의 어순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동사가 앞으로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끌려가는 거는 명사나 형용사나 이런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더 비교급 쓸 때는 요 수식 관계라던가 아니면 보어 관계라던가 이런 거를 잘 따지는 게 중요한데요. 자, 예를 들어 한번 보자면 우리 그 지금 아까 몇 쪽이었더라? 내가 아까 몇 쪽이었어? 104쪽이었나? 맞나? 104쪽. 104쪽에 있는 거를 한번 구조를 한번 볼게요. 여기 104쪽에 6번이거든요. 이 내용인데 잠깐 지울게. 여기 보시면은 더 비교급이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더 비교급이 나와 있죠. 보시면요. 그러면은 지금 각각 구조를 보면은 맨 뒤에 is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각각 뭘로 쓰였다? 보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형용사 보어. 됐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원래 위치는 여기 is 뒤에 나왔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poora라는 표현이 원래 여기 나왔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더 비교급이 되면서 각각 앞으로 이렇게 끌려나간 형태이고 보어로 쓰였으니까 얘가 뭐 수식하는 게 없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요거죠. 요 형태.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말하지만 더 비교급을 할 때는요, 우리가 더 비교급의 구조를 쓰고 난 다음에 남은 말들을 어떻게 짜집기를 해야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수식어를 썼으면 수식받는 명사를 하나 세트로 쓰고, 그럼 이제 뒤에는 남는 거를 써준다. 얘가 주어라면 동사 목적어, 얘가 보어나 목적어라면 주어 동사를 써주고, 남는 말들을 뒤에다가 처리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더비주동에서 이제 영작할 때의 주의점은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좀 뭐 별거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사실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가 제일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애정급 애제의 영작, 더비교급의 영작, 주역보 버전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좀 포인트로 볼 만한 게 있는가 이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는 101쪽에 있는 내용부터 한번 볼 건데 한번 지울게요. 다 지워도 되죠? 다 지울게요. 자, 혹시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서 좀 헷갈리는 거 있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좀 설명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습니까? 왜요? 눈빛 보냈는데 또 방금? 뭡니까? as 사이에 네네. 형용사나 부사를 넣었어요. 네네네. 근데 왜 이번에서 맨 케이스? 뭐라고요? 잘 못 들어요. 이번에서 맨 케이스 2번에서 이건 뭐냐면요, as 사이에 형용사가 맞잖아요. man이라는 형용사가.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형용사라는 거는요, 보어도 되고 수식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보어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한 경우는 이제 보어로서의 경우이고 여기서의 many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되겠죠.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many가 characters를 가지고 같이 세트로 들어온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쓸 때 as many as characters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요. 왜냐면 characters는 many의 수식을 받으니까. 됐어? 그래서 요 자리에 들어간다. 아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as 사이에 들어오는 게 형용사의 원급이잖아요.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이 온다는 거지 형용사나 부사만 와야 된다가 아니에요. 됐어? 그렇게 따지면 아까 전에 우리가 interested 가지고 제가 예시를 썼잖아.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얘도 형용사인 얘만 와야지 어떻게 전치사의 명사가 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이 형용사가 각각 무슨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까 전에는 앞에 비동사가 있었으니까 이 비동사에 대한 보호 역할을 한 거잖아, interested가. 근데 여기서는 many가 수식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식받는 명사가 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좋은 질문이었어요. 아주. 왜냐면 이것도 많이 틀리거든요. 이것도 많이 틀리고. 아까 전에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있다, I have money 이런 얘기를 썼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얘도 똑같아요. 나는 너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이걸 영작할 때 그러면 나는 너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일단 much를 쓰겠죠. 그럼 much가 있으니까 as를 형용사 앞에다가 써야겠죠. 근데 이 much가 얘를 수식하는 거니까 얘는 세트로 남는 거고 그 뒤에다가 as you를 써주는 거예요. 됐어요? 아까 as 영작하는 그 과정이랑 똑같습니다. 형용사 앞에다가 as를 써주고 그리고 한 세트를 찾고요. 얘가 얘를 수식하니까 얘가 한 세트 그리고 그 뒤에 남은 as를 써준다. 됐니? 이게 아까 전에 말해줬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자, 아주 좋은 질문이었고요. 자, 그러면은 하나씩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as가 여기에 쓰여 있죠.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badly라는 부사가 지금 중간에 껴있는 형태이고요. 이 비교 구문 같은 경우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너만큼이나 관심 있다라는 예문을 제가 썼죠. 방금 전에는 너만큼이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서는 you 뒤에 생략된 말이 뭐예요? 너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you have야, you have. 됐어요? 정확히는 you do라고 써도 되겠죠. 대동사로 써. 됐어요? 왜냐면 얘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니까. you만 써도 되고 아니면 주어 동사 형태로 써도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교 구문이라는 거는요 생략이라는 개념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올 수밖에 없거든. 됐어?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도 it would라고 나와 있고 would 이하의 동사 원형이 생략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교 구문을 독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생략된 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면서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1번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섭씨 95도에 수프에 한 스푼이래요. 수프를 한 스푼 이렇게 뜬 거야. 근데 이게 hitting your foot hurts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너의 발에 이제 hit 떨어진 거죠. 너의 발에 떨어진 95도의 그 수프 한 스푼이 hurt 다치게 할 수 있대요. 하지만 not as badly as 이 이하만큼 심하지는 않을 거랍니다. 그것이 그랬을. 그럼 여기서 그것이 그랬다는 거는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너의 발을 다치게 하는 거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만약 뭐 한다면 우연히 쏟는다면요. 그 전체 그 냄비 전체를 다 쏟는다면 너의 발에 95도만큼. 됐어? 자, 이걸 먼저 직역을 한 건데 내용을 보자면 이겁니다. 이제 너네가 이제 수프를 끓이고 있어 이렇게 통에다가. 근데 맛보려고 이렇게 한 스푼 딱 해갖고 했는데 얘를 뚝 떨어뜨려서 발에 딱 닿았어. 그럼 겁나 아프겠죠, 그렇죠? 근데 이걸 한 통을 다 쏟았어. 어떤 게 더 아프겠냐? 당연히 한 통을 다 쏟은 게 아플 거 아닙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통을 다 쏟은 것만큼 심하게 아프진 않을 거라고 한 스푼이. 됐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애주원급 애지에서는 그냥 가장 전형적인 이제 badly라는 부사의 형을 쓴 거고요. 그러면은 요즘에는 사실 최근에는 잘 나오진 않은 유형인데 혹시 모르니까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혹시 제가 내신 대비할 때 형용사나 부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했었죠. 기억나요? 그러면은 이 녀석을 비교 구문과 섞어서 출제한다면 이런 데다가 밑줄 쳐서 문제를 낼 수 있겠죠. 여기다가. 됐어? 그러니까 bad 쓸래 badly 쓸래 이런 식으로. 됐어? 이런 식으로는 출제가 가능하겠죠. 어법으로 만약 낸다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동사를 봐야 됩니다. 얘가 보어가 가능하냐 아니면 수식어가 가능하냐.
일단 앞뒤에 as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얘가 만약에 수식어라면은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명사가 안 나와 있잖아. 그렇죠? 그럼 형용사, 수식어, 탈락이고 그럼 형용사 보어가 가능한지를 따져보면 돼요. 형용사 보어가 가능하다. 그럼 bad가 정답이고 형용사 보어가 안 된다. 그럼 형용사로서의 역할을 둘 다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부사가 답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형용사 보어가 가능한가를 보려면 동사를 봐야 되는데 지금 but 이하의 동사가 없잖아. 그렇죠? but 이하의 동사가 지금 없다는 거는 생략됐다는 거겠죠? 앞에 있는 요 놈이랑 똑같으니까. 됐습니까? hurt는 보어를 받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심하게 다치게 한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 거죠. 동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수식, 보어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어도 불가능해서 bad이라는 형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법 문제를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s one as possible 나와 있는데 사실 얘는 뭐 어법이든 독해든 영작이든 다 매력 없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해석하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가능한 한 뭐뭐한, 가능한 한 뭐뭐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죠. 중딩 때에는 어법 문제로 나오는데 고등부에서는 얘 갖다 어법 낼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적인 부분만 보고 넘어가면 되는데 문장이 짧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배수사의 as1급 as 나왔는데 이거는 책에다가 짧게 좀 필기를 해주세요. 이 as1급 as는요 우리가 비교급의 대내 형태로 바꿔서는 됩니다. 똑같아요. 됐어? 그러니까 배수사의 as1급 as는 몇 배만큼 뭐뭐한 이렇게 해석되는 거고 비교급의 대는 쓰면 뭐뭐보다 몇 배 더 뭐뭐한 이런 뜻이 되는데 사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우리 집은 너네 집보다 2배만큼 커 이거나 우리 집이 너네 집보다 2배 더 커 이거나 똑같은 말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as1급 as를 쓰나 비교급의 대는 쓰나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more than이라는 이제 비교 구문이 나왔는데 이하를 보시면요. 지금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2.5 times 하고 나와 있죠. 이게 뭡니까? 배수사죠. 배수사.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as, 원급, as가 나왔는데 요 사이에 형용사 나왔죠? 그래서 명사를 또 수식하는 거예요. 됐어? 요런 구조로 나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비교급 강조 표현. 중2 때 배우는 거죠? 그 훨씬 시리즈 있잖아. 훨씬. even, still, far, a lot much. 걔네들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a lot이 나왔죠? 그래서 훨씬 더 크다. 요 정도. 이건 뭐 별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비교급 앤 비교급.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점점 더 뭐뭐한으로 했었죠, 우리가? 점점 더 뭐뭐한. 얘 같은 경우도 사실 시험에서 뭐 낼만한 거는 뭐 딱히 없습니다. 해석만 잘하면 돼요. 다만 이제 여러분이 영작할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점점 더 뭐뭐한을 할 때 우리가 비교급을 쓸 때 이 형용사에다가 er 붙이는 애가 있고 more 붙이는 애가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럼 형용사에 er 붙이는 애들은요, 그냥 똑같이 형용사에 er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more 붙인 애들은 우리가 more and more라는 형태를 쓰고 그 다음에 뒤에 형용사를 씁니다. 됐어요? 이런 형태로 쓰여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요, retired는 pp잖아. 우리 ing나 pp는 er를 붙이지 않습니다. 무조건 more예요. 무조건 more. 알겠죠? 그래서 more retired and more retired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more and more retired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됐죠? more and more 형태로 쓴다는 거. 뭐 별거 없으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해석은 이따 다 시킬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거 구문 보느라 지금 해석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비교급 아까 얘기했으니까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라는 거. 독해적인 관점을 하나 알려줄게요. 아까 영작을 말했으니까. 더비교급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내신 대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 앞 내용과 뒷 내용이 이제 해석으로 보면 얼추 비슷하죠.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라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는 요 앞에 있는 내용을 A라고 하고 뒷 내용을 제가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A, B는요 서로 인과관계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얘가 원인, 얘가 결과. 됐어요? 또는 이 A, B가 서로 비례 또는 반비례 관계일 수 있다는 점.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더비교급을 활용해서 영작을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예를 들어 니네가 올해 내신 대비를 하는데 어떤 지문을 읽었어. 근데 우리가 서술형으로는 무조건 요약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글을 읽었을 때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 이렇게 하면 할수록 얘는 어떻게 떨어진다. 또는 얘가 이렇게 올라갈수록 얘도 올라간다. 이런 비례나 반비례를 나타내는 내용으로서 만약 요약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더비교급으로 무조건 요약이 나올 거다. 이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어떤 인과를 나타내는 글이거나 아니면은 비례나 반비례를 나타내는 것. 여기에서 이 더비주동을 잘 쓴다. 특히 비례 반비례가 어디에서 특히나 많이 나오냐면요.
연구 실험류 그래서 좀 많이 나와요. 연구나 실험류. 됐어? 우리가 어떤 연구를 했더니 어떤 실험을 했더니 나이가 더 많을수록 위험한 행동을 덜 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식인 거야. 예를 들면. 됐어? 그럼 나이가 들수록 리스크를 덜 지려고 한다.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죠. 됐어? 이런 내용이 이제 더비교급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야. 됐니?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 외부 지문이나 이런 거를 읽을 때 또는 모의고사 40번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풀 때 뭔가 연구 실험류의 글이 나왔다. 그러면 비례나 반비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자연스럽게 더비주동이 요약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또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은 이 최상급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최상급은 여기서 보통 이제 in이나 of를 쓴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더 플러스 최상급 나와 있죠. 자, 별거 아닌 건데 은근히 쓸만한 거를 하나 알려줄게요. 이 비교 구문과는 어찌 보면 상관없는 건데요. 자, 이거는 사실 필기 안 해도 됩니다. 필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최상급 쓸 때 앞에다가 이렇게 덜을 쓰잖아요. 덜을 왜 쓸까요? 덜을 왜 쓸까? 얘네가 영작할 때 맨날 헷갈리는 게 뭐야? 써야 돼, 더 써야 돼 이런 거. 관사, 그렇죠? 왜 덜을 왜 쓸까요? 내가 이거 하나 비밀을 알려줄게요. 어와 더에 대한 거의 이제 차이를 좀 짧게 말해줄 건데 여러 가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 그냥 하나만 말해줄게요. 가장 핵심적인 거. 자, 어는 알다시피 이제 한 개잖아요. 더는 개수랑은 상관이 없어요. 됐어? 그러니까 셀 수 있든 없든 뭐 얘가 한 개든 여러 개든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게 더고요. 어는 한 개입니다. 한 개. 근데 정확히 말하면 어는요 모르는 것이거든요. 모르는 거. 얘는 알고 있는 것이고. 됐어? 우리가 흔히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영어를 좀 영문법을 특히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했다면요 이런 내용을 배울 텐데 고유명사나 물질명사나 이런 거 앞에는 우리가 어를 붙이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Mr. Kim이라고 해볼게요. 김씨잖아. 그러면 요 앞에다가 어를 붙이느냐? 우리가 안 붙인다고 배우죠? 근데 붙일 수 있어요. Mr. Kim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얘 해석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해석이 어떻게 될까? 잘 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Mr. Kim 하면 그냥 김씨야, 김씨. 어떤 김씨라는 성을 가진 어떤 사람 이렇게 되겠죠. 근데 Mr. Kim이 되면요. 김씨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한 사람인데 근데 모르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그래서 Mr. Kim이 무슨 뜻이냐? 김씨 가문의 일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됐어? 김씨 가문의 일원 이해됐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관사라는 거는요 어냐 더냐에 따라 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됐어? 그럼 봐봐. 어는 모르는 거고 더는 알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 예를 들면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가령 뭐 이런 거죠. 아까 전에 말했던 최상급 있죠. 최상급 앞에는 더를 붙인다고 했죠.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볼게. 내가 나도 건물주 되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 나도 건물 갖고 싶다. 그럼 여기서 질문. 내가 여기서 말하는 건물이 어떤 건물이에요? 모르잖아. 그쵸? 그래서 a building이야. a building. 모르기 때문에. 됐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나 서울에서 제일 높은 건물 갖고 싶다 하면은 알 수밖에 없잖아. 어느 건물인지. 뭐 검색하면 나오겠죠. 뭐 롯데타워나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우리가 최상급을 쓴다는 것 자체는요. 그 대상을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를 붙이는 거야. 됐니? 비슷한 예시로 서수 있죠. 서수. first나 second. 이 서수 앞에도 더를 붙이거든요. 왜냐면 서수가 뭐냐? 1등, 2등, 3등이잖아. 그렇잖아. 그럼 우리가 올림픽을 했는데 누가 금메달 땄다, 은메달 땄다, 동메달 땄다 1, 2, 3등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알 수 있잖아요. 누가 1등이고 2등이고 3등인지. 그렇죠? 그래서 더를 붙이는 거야. 됐냐? 또 하나. 우리가 부정대명사라는 개념을 배우는데 부정대명사. 이거 내신 대비할 때 진짜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부정대명사에서 이거 있잖아. one, 뭐 another, the other 이거 나오죠. 그렇죠? 이거 나오죠. 뭐 복수형으로는 some, others, the others 있겠죠. 복수형은 제외하고요. 그러면은 내가 학생들한테 이걸 한번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럼 이제 대부분 너네가 어떻게 대답하면 둘일 때는 one, the other 쓰고요. 셋일 때는 one, another, the other 써요. 이렇게 해요, 너네가. 중딩 때 이렇게 배우거든. 그럼 내가 질문할게요. 그럼 대상이 넷일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넷일 때 어떻게 할 거야? 그때 어떻게 표현할 거야?
이때 우리가 또 접근할 수 있는 게 이 어와 더의 개념을 알면은 또 쉽게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이 부정대명사로 이제 연결해서 설명하자면 이 원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잖아요, 알다시피 하나인데 이 처음에 언급하는 게 이제 처음에 언급하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그러니까 처음에 언급하는 어떤 무작위 이게 이제 원이거든요. other라는 개념은요 처음에 언급한 걸 뺀 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언급한 걸 뺀 다른 것. 근데 처음에 언급한 걸 뺀 제외한 어떤 다른 건데 그 다른 건데 모르는 한계야. 그럼 언어도고요. 그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디아더가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이제 분필이 이렇게 있는데 자 분필을 하나 뽑을 거야. 그럼 처음에 뽑으니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뭘 뽑을지 알기 때문에 디아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둘이면 원 디아더야. 근데 대상이 셋이면 어떠냐면요. 자 처음에 하나 뽑을 거야. 원인데 이 중에서 내가 뭘 뽑을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나머지 하나죠. 모르는 다른 하나잖아. 그래서 unother가 되는 거고 이제 알고 있으니까 diother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면 one, another, diother인 거예요. 그럼 대상이 넷이면 어떨까요? 똑같이 가면 돼요. one 못 뽑을지 모르니까 another 또 못 뽑을지 모르니까 another, diother인 거예요. 됐냐? 이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와 더의 개념을 알면은 이렇게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추가로 그냥 설명드린 거예요. 뭐 요 단원과는 관련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딱히 뭐 이렇게 필기하라는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부정대명사에서 이렇게 해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너네가 또 영작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명사를 쓰고 관계대명사를 쓴다 쳐볼게. 이렇게 관계대명사 이하가 나와 있어. 그럼 요 경우에도 보통 얘를 수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식을 할 거 아닙니까? 명사를요. 그럼 이 수식받는 명사 앞에 보통 덜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수식한다라는 말은요. 수식한다는 말이 뭐랑 똑같냐면요. 우리가 제한한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제한한다. 이 제한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구가 이렇게 있어. 근데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 머리라고 해볼게. 그럼 지구상에 절반이 있어. 예를 들어. 근데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수식어를 붙여볼게요. 막 pretty 이렇게 하나씩 붙였어. 그럼 예쁜 여자 한 요만큼 있어. 자 여기서 rich 돈도 많아. 그럼 pretty 하면서 rich 하려면 더 줄어들겠죠. 여기서 키도 커야 돼. 더 줄어들겠죠. 수식어를 쓸수록 제한된다고요. 그래서 수식한다는 말은 제한한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러면 수식어를 많이 쓸수록 제한되고요. 제한이 된다는 건 폭이 줄어드는 거고 폭이 줄어든다는 거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점점 구체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된다는 거는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덜을 붙이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는 놈은 덜을 붙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차이점을 보자면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만약에 book on the table이라고 볼게요. 이거랑 the book on the table이 있어요. 그럼 둘의 차이가 뭐냐면요. book on the table은요. 예를 들면 어떻게 볼까? 여러분의 책상에 지금 이렇게 책상이 여기 하나라고 쳐볼게. 책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 중에서 아무거나 한 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이의 책일지 지민이의 책일지 어떤 건 모르겠고 그냥 아무거나 책 하나 이런 느낌이 된다면 더북을 쓴다면은 더를 쓴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알 수밖에 없는 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책상에 책이 딱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어떤 책이다라는 거를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준현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면서 the book on the table이라고 했어. 그럼 당연히 준현이가 가지고 있는 책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정황상 알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정황상 알 수 있을 때 더를 쓰는 거예요. 정황상 알 수 있을 때. 되니? 차이가 바로 그런 겁니다. 됐습니까? 요거는 그냥 최상급 얘기 나온 김에 겸사겸사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냥 부가적으로요. 자, 그래서 여기서 최상급 앞에는 항상 더를 붙여준다는 거. 요런 녀석이 된 거고. in이냐 of냐의 차이는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이제 in을 쓸 때, of 쓸 때는요. 얘는 뭐뭐에서 이렇게 해석하고요. of는 뭐뭐 중에서 해석이 되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in 뒤에는 단수형 명사가 많이 나오고 of 뒤에는 복수형 명사가 많이 나와요. 됐어?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서 가장 뭐뭐한 거고 여기 안에서 가장 뭐뭐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in 뒤에는 보통은 단수, of 뒤에는 복수가 일반적으로 나온다. 항상은 아니에요. 항상은. 왜냐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of 뒤에 나오는 복수는요. s 붙는다가 아니고요. 복수의 뭔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복수의 개념이 뭔데?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7월 달은 1년 중에서 가장 더운 달이다. 됐어? 이런 식으로 쓸 때. 그럼 가장 더운 계절, 가장 더운 달이다.
이렇게 말하면 가장 더운 달이니까 최상급을 썼죠. 그렇죠? 근데 방금 전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1년 중에서라고 했어요. 1년 중에서. 그럼 그때는 of the year로 써야겠죠. of the year. 그럼 그때 over를 썼지만 year는 엄밀히 말하면 복수는 아니잖아. 근데 1년이라는 것 자체가 12달을 가지고 있는 복수의 개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over 같은 경우는 보통 복수의 개념이 뒤에 나오고요. in이라는 거는 단일 개념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실제로 보시면요. 더 플러스 최상급이 나와 있고 in이라는 형태 이하의 단수명사가 나와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확인 가능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보면은 뭐 이제 그 최상급의 형태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설명하는데 조금 시간이 있어서 9번, 10번 부분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 부담스러워. 이런 부담스러워. 릴스 아니야 게시글이야. 아니 너무 수학생이 너를 인정을 아니 10년 남짓 있다는 걸 나왔었거든. 근데 쌤이 되게 녹음 잘한다고 다 잘하냐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공부 안 하는 잘하는 거야. 쌤이 좀 됐어요. 근데 지금 아니 신입에 나와서 얘기할 때 컴퓨터 엄청 놀리는 거 생각했었는데 너무 인정해준 거야. 쌤이 오늘 그거 빅트릭 아무나 다 했잖아. 누구 다 해도 얘가 날 너무 좋아해. 알면 맞죠? 계속 제일 좋아해. 축구 가야겠네. 쭉 배울 거야. 축구 안 좋아. 가야지. 이거 해주지 마. 끝나잖아. 나 이거 찍어볼게. 스카이 아직 뭐. 오 스케줄까지 알아? 알았어 알았어 미안. 난 찐인데. 모르는데 찐이야? 찐. 아니야 아니야. 하루에 아깝긴 해. 맞아.
나는 괜찮을 수 있어. 네가 사귀세요. 왜 걔랑 안 친해? 뭔가 퍼진다. 나는 그냥 뒤에 하는 게 문이었고 나중에 뒤에 나 걔한테 하는 대답 90%가 키가 큰 거잖아. 어떻게 지금 성소밖에 와, 없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했다. 나 뭐라 하는 거지? 지 말라고. 성소밖에 없고 어떻게 방금 이거 말 아니. 다들 이런 거 말로 하는 이유가 언제 알아요? 2월 29일 날았어. 뭐야? 작년 그때 나서 2월 20. 29일이면 5월 29일. 말이 안 되긴 해. 아니 올해 29일 있잖아. 어. 우리 6년. 6년이잖아. 이걸 한 20일쯤 나중에. 가면 나와. 뭐야 이거? 누구야? 우리 150등이라서 102등. 어디서? 나 너무 안 어제 내 친구 내 어제 하하 세개 틀렸는데 250등이래. 나 수리 필요한 지금 진짜 모르겠어. 몇 년을 했었니? 아니 애들이 뒤에 뺏고 이렇게 잘하니까. 그리고 예전에 그렇게 여기서 양상하는 오는 거 거. 아니야? 내일 야간 잘 본다. 1등은 잘할 거야. 너가 연락했다는 건 아니시고. 나 연락이 어떤 놈이야. 놈이야? 연기 다니지? 아, 그래. 아 미안해. 나한테 모든 소리를 아,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너 모를걸? 나도 걔 몰라. 걔가 일본 애들 와서 나도 걔 그 몰라. 여행을 하기도 야 나도 걔 몰라. 못 알아보지 걔. 못 알아봤다니까. 나 진짜로. 이 정도는 안할 시작이구나. 여기만은. 하나 선수를 지각했으면 사실 지금 못 알아봤어. 내가 봤어. 나 버스킹 땄는데. 이해합니다. 이해하면 이해해요. 괜찮네? 중딩 친구 있고 걔도 있고 중딩 때 처음에 보이는 거 같아. 그게 왜안 와? 자,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거 네가 붙였지. 뭐야 이건 또. 아니 어느 순간 이게 늘어나 있어. 이게 나는 여기를 볼 일이 없으니까 어제 최서정이 알려줘서 알았어. 네? 소장이 제가 있대요? 어. 아닌데? 아니 그 저기 뭐야 서정이가 쌤 이거 효정이가 붙였죠 이런 거. 뭘 하고 왔는데 뭐가 이렇게 붙어 있어 잔뜩. 저기 신도 소은이가 몇 개 붙이고. 진짜 알지도 못했네. 뒤 여기 왜냐면 내가 이거 노트북을 닫을 일이 없어갖고 여기 안 보거든요. 아무튼 가 보자. 이렇게 잘 보자. 똑바로 앉아 이씨. 쌤 이거 떼지 마세요. 뭔데요? 자 봅시다. 아 참 그리고 그 딴 거 이제 별거 아닌데 그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잠깐만요. 2월 24일이 그 한우쌤 결혼식이거든요. 그래서 왜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요, 학생들 내가 다 끌고 갈 거라고. 돈 안 내도 된다고. 결혼식은 또 우리 동네에서 해요. 진짜요? 네네. 우리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예요. 쌤이 서해 보세요. 제가요? 제가 왜요? 왜안 보세요, 쌤이? 아니 원래 사회는 친한 친구가 하는 거죠. 친구가 아닌데. 아, 친하다. 와. 아니 그 정도 사이는 아니니까. 네. 아무튼간.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걸 이제 그걸 주로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아 그리고 참고로 한국사 여친도 봤었어요. 언제?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 이게 내가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가 좀 이게 좀 이상해질 수가 있어갖고 예쁘다고 해도 이상하고 안 예쁘다 해도 이상하고 이래갖고. 자 아무튼간 그 저기 뭐야. 그래서 아마도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얘기가 안 됐는데 아마도
지금 그 12일부터 카누쌤이 수업을 하실 거잖아요. 우리 반을. 그래서 24일날 결혼식 하면 아마 그 신혼여행을 가시겠죠? 그죠? 그럼 신혼여행 가시면 그 다음 주 그러니까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그러니까 3일절 전날까지 그때까지는 아마 제가 수업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 주 정도.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몰라요. 이거는요. 확정이 아니라서. 네.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가서 그날 저기 이제 그날 이제 카누쌤 결혼식을 이제 회식 날로 잡고 네. 그날 이제 좀 네. 거기 뷔페 우리 동네에 있어서 그런데 거기 조금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고 이제 네네 그 토요일 날 갈 건데요. 그 저기 뭐야 가실 분 동석하실 분은요 제가 세 자리까지 태울 수 있거든요 제 차에. 그러니까 세 분 선착순으로 제 차 타고 자 보겠습니다. 자 8번부터 볼게요. 자 원어부터 최상급 복수명사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가장 뭐뭐한 것들 중 하나 수일치 문제로 이제 단골로 나왔던 놈 중 하나죠. 여기 복수형이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얘가 주어가 아니고 얘가 주어니까. 그래서 언제나 단수 취급된다는 거. 얘는 이제 사실 해석적으로는 뭐 별거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9번 10번 보겠습니다. 최상급 의미를 나타내는 거. 아 이거 제가 최근 내신 대비할 때 설명했던 내용인데 진짜 시험에 낼만 했는데 안 내더라고요. 아쉬웠어요. 뭡니까? 이제 no 나오고 as 원급 as 나오는 거 또는 no 시작하고 비교급의 that 나오는 거. 그러니까 뭐뭐한 것은 없다. 뭐뭐만큼 뭐뭐한 건 없다. 뭐뭐보다 더 뭐뭐한 건 없다. 뭐 이런 거죠. 게다가 여기서 나오는 거는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인데 여기서는 anything이라는 형태로 그냥 쓴 겁니다. 원래 any other 단수명사로 나오는데 그냥 anything 이러고 끝난 거죠. 자 그래서 어떠한 것 그러니까 더 뭐뭐한 것인데 그러니까 더 예측 가능한 거잖아. 근데 than 이하를 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예측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보자면 대충 휘갈려 쓸게요. 어떤 다른 뭐보다도 더 뭐뭐하다라는 거잖아. 어떤 다른 뭐보다도 더 뭐뭐하다. 즉 주어가 가장 뭐뭐하다. 최상급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오히려 뒷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텐데요. 여기 뒷페이지에 그 10번 내용을 잠깐 보실래요? 10번 내용, 9번 내용, 10번 내용. 9번 내용은 이제 아까 말했던 뭐 nothing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no 여기 물결 자리에 명사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확히는 단수명사예요. 단수명사. no 단수명사 나오고 as 원급 as 똑같은 형태. 그리고 여기서도 nothing 여기서도 no 똑같습니다. 단수명사. 그 다음에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 비교급 된 all the other 복수명사 다 내신 대비 때 설명했던 거고 위에 나와 있는 요 두 놈과 아래 나와 있는 네 놈이 전부 다 뭡니까? 다 최상급 표현이다 라는 거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 충분히 낼만 하거든요 시험에서. 왜냐면 은근히 못 외워요 이거를요 학생들이. 바꿔 쓰거나 이런 것도 잘 못하고 장문으로 내면은 충분히 난이도가 있는데 근데 안 내더라고요 희한하게. 아무튼 말 그래서 요 부분은 사실 평상시에 알고 있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내신 대비 때 요 관련된 표현이 나온다면 그때 요 내용을 다시 끄집어내서 여러분이 장문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요 정도로만 말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배부 쪽에 그 11, 12번 내용을 보면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나와 있네요. 비교 구문에 쓰인 대명사 that과 does가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지시대명사와 연결해서 본 건데 자 일단 11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에 that of may하고 여기 that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12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여기 does가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비교급의 than 나와 있고 여기는 as 원급 as니까 요 앞부분 즉 앞에 나와 있는 어떤 명사를 봐야겠고 얘도 앞에 나와 있는 어떤 명사를 봐야겠죠. that을 썼다는 거는요 이 that이나 does를 썼을 때 이 공통점을 좀 알려줄게요. 잠깐 보시면 요 놈들의 공통점 지시대명사 that이냐 does냐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는요 일반적으로 뒤에 전치사의 명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관계대명사가 나옵니다. 보통 이 전치사도 특히 어떤 걸 많이 쓰냐면 in 또는 of를 많이 씁니다. 단서를 드리자면요. 그래서 이 두 덩어리가 각각 앞에 있는 that 또는 does를 쓰시하거든.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이게 비교 구문에서 나온다고 했잖아. 비교 구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 중 하나가 뭐냐면요. 병렬 구조를 만들어요. 비교 구문은. 병렬 구조.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란 말이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that of 어쩌고 나왔어. 또는 does의 관계대명사 뭐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그러면 얘랑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을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좀 수월해지는데 예를 들어 11번 보면 여러분 male children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of male children 보이시죠? 그렇죠? 그럼 여기 형태가 똑같잖아. 그럼 당연히 이 대시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the percentage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같은 구조로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즈 같은 경우를 지금 봤는데 지금 도즈하고 대절이 나와 있죠. 근데 여기는 지금 대절을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관계대명사. 그렇죠? 그럼 대절이야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 대절이야 보시면 여기 change 나와 있고 여기 change 나와 있죠. 됐습니까? 같은 형태로 나와 있다고. 기본적으로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따라서 도즈는 펌페니스를 가리키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빠르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정석적으로 보려면 우리가 해석을 해야겠죠. 해석을 해서 얘가 뭘 가리키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지시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까 말했다시피 병렬 구조, 그 비교 구문과 함께 나오고 비교 구문은 병렬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같은 구조를 찾으면은 이렇게 좀 쉽게 우리가 단복수를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팁으로 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 14번은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요거는 잠깐 넘어가서요. 여기 나와 있는 해석 부분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석 부분을 하나씩 보자면 no more blah blah than 하고 나와 있죠. 그래서 A가 blah blah 아닌 것은 B가 아닌 것과 같다. 즉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A와 B를 둘 다 부정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no less than 하고 나와 있는데 얘는 more의 반대죠. 그렇죠? 그래서 A는 B보다 덜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A는 B와 마찬가지로 뭐뭐이다. 여기에서는 오히려 둘 다 긍정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요. no more than이나 no less than이나 A와 B 둘 다 마찬가지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no more가 되면요. 여기 no라는 부정어가 있잖아. 마이너스를 쓸게요. no라는 부정어가 있고 나머지는 부정어가 없죠. 그래서 둘 다 부정이다. 둘 다 마찬가지로 뭔가 아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no라는 부정어와 less라는 부정어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A와 B가 둘 다 마찬가지로 뭐뭐 하다. 이렇게 긍정의 의미로서 해석이 된다는 거. 요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not이 붙었을 때는 조금 다르죠. 의미가. 자, not이 붙었을 때는 not more than B. A는 B보다 더 뭐뭐하지는 않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짜로 비교 구문이 되는 겁니다. B보다 더 뭐뭐하지 않다. B보다 덜 뭐뭐하지 않다. 이건 그대로 직역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not more than, not less than은요. 수거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해석하면 돼요. 그냥. 그게 훨씬 더 헷갈리지 않습니다. 근데 no가 들어가면은요. no 같은 경우는 여기 해석을 다시 보시면 A가 블라블라 하지 않은 것은 B가 블라블라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랑 같다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no가 들어가는 경우는 원래는 그 문장 전체를 부정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 not이 들어갈 때는 요 뒤에 나와 있는 요 놈을 부정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속성이 좀 달라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이런 거를 굳이 기억하는 것보다 의미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no more than, no less than은 뭐라고요? 둘 다 마찬가지다라는 뜻이라고. 둘 다 마찬가지다. 다만 no more는 마이너스만 있으니까 둘 다 부정적으로 마찬가지다. no less는 부정이니까 둘 다 긍정적으로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고 not이 들어가면은 그냥 니네가 알고 있는 대로 해석하라고요. not이 들어가면 알고 있는 대로 해석해라. 됐죠? 그래서 여기는 예문을 보자면요. 예문에서 no less than이 나왔잖아. 지금 보시면요. 그럼 이거 뭐라고요?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라고. 그럼 플러스적인 관점에서 둘 다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organic farmers 그 이제 유기농을 하는 이제 그 농부 방법 이제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죠. 얘네가 농부들이 grow crops 어떤 이제 작물을 기르는데 어떤 작물이냐면 플레이그는 이제 오염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수동태로 나왔으니까 오염된 거겠죠. 그러면은 오염될 때 일단 얘 빼고 해석해볼게. by past니까 past는 해충이죠. 그러면 해충에 의해서 뭔가 오염된 거래요. 뭐보다? those of conventional farmers니까 일반적인, 그러니까 전통적인 농사 방식을 사용하는 농부들, 전통적인 농부들의 그것들.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뭐겠습니까? 작물들이겠죠. 작물들, crops를 말하는 거겠죠. 그럼 다시 한번 봐봐. 자, 유기농 농부들은요, 유기농 작물을 재배하는 농부들은요, 어떻다? 전통적인 농부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 해충에 시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마찬가지로 플러스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no less than 나오면요, no less를요, 그냥 그러하다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
그래서 아래에 있는 해석을 보시면요. 유기농법을 사용하는 농부들은 이 전통적 재래 농법을 사용하는 농부들의 작물들과 마찬가지로 나와 있죠.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로 해충에 시달리는 작물들을 재배한다라고 돼 있죠. 해충에 시달리는 작물들을 재배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부정이 안 돼 있다라는 거. 왜냐면 부정 두 개가 나왔으니까 플러스가 된다. 마찬가지로 그러하다. 됐습니까? 만약 여기서 no less가 아니라 no more가 나왔다면은 마찬가지로 둘 다 시달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전에 봤던 건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는요 위에서 봤을 때는 no more나 no less 하고 뭔가가 나오고 then이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less가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뭔가를 수식하는 이런 구조였는데 여기서는 no more than, no less than이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no more than은 이제 겨우 뭐뭐 밖에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지난번에 잠깐만 우리 수업 시간에 했었나? 아닌가? 딴 반이었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비슷한 게 뭐냐면요. 이게 nothing but이랑 비슷하거든요. nothing but 얘가 no more than이. 잠깐 보시면 이 nothing but이라는 표현이 이 but이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뜻이거든요. 제외하고. nothing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뒤에 명사가 나오는데 그럼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이잖아. 직역을 하면요. 얘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얘만 있는 거예요. 됐어? 얘를 제외하고는 아니라고 했으면 얘만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얘가 only의 의미가 되는 거거든. nothing but이.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요. no more than이라는 거는요. 얘보다 no more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뭔가가 더 아니다라는 거잖아. 직역을 하자면요. 그러니까 얘만큼은 아니다라는 거니까 겨우 요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저 이거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이거 외울 때 진짜 안 외워졌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단어장에 써놓고요. 그냥 닥치고 외웠어요.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네 가지 표현은요. 제 생각에는 그냥 여러분께 좀 죄송스러운 말인데 그냥 닥치고 외우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의미를 추론하기가 편하거든요. nothing but 같은 경우는 얘랑 비슷한 게 anything but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혹시 이거 뭔 뜻인지 알아요? anything but? 얘가 never거든요. never. never. 왜 never의 뜻이냐면요. 명사를 제외한 어떠한 것이라도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명사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never의 뜻이거든요. 얘만 안 되는 거예요. 얘만 안 되는 거. 됐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의미 추론이 편한데 얘네 같은 경우는 의미 추론이 조금 어려워요. 이거를 의미 추론을 하려면요. no와 not의 의미적 차이와 품사적 차이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익히는 게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외우라는 거예요. 이게 더 편해요. 차라리. 이게 더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을 좀 몇 개를 좀 해봐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몇 개만 한번 해볼게요. 몇 개만. 뒤에 있는 부분. 보자. 어디가 조금 어려워 보이나? 일단 중요하다고 했던 그 뭐 더비교급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 몇 개 한번 해볼게요. 17번을 한번 해볼까? 17번? 17번을 예성이가 한번 해볼래요? 해석을? 경제적 거래가 클수록 목표에 대한 저항은 점점 커지며 수요는 적어집니다. 오케이, 아주 잘했어요. 여기서는 더비교급이 두 개가 그러니까 지금 세 개가 나온 거죠. The higher, the lower 이렇게 세 개가 나왔잖아. 근데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이제 인과관계나 비례관계라고 했잖아. 여기 the higher 있고, 그 다음에 여기 the lower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and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and를 기준으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됐니?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원인이고 이 괄호가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어? 그리고 각각 distance랑 그 다음에 여기 어딨냐? 여기 destination 뒤에 그리고 demand 뒤에는 전부 다 is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 더비교급 쓸 때는요 비동사는 생략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볼만한 게 뭐가 있을까? 24번 좀 길어 보인다. 24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윤아가 한번 해볼게요. 빨간 색소가 입혀진 딸기 아이스크림은 실제로 차이가 없어요. 무색소의 딸기 아이스크림보다 훨씬 더 딸기 맛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꾸 이게 딸기라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되게 뭔가 해석이 되게 해석을 되게 잘했는데 그 마치 옛날에 그 뭐냐 대장금에 나온 거 마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라고 한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드네요. 아 되게 재밌네. 아니, 잘했어요 근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틴티드 해갖고 나와 있는 부분, 요 부분. 얘가 이제 얘를 수식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주어 동사가 조금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 요 정도가 포인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여기 관계대명사 that 이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특별한 뭔가가 보이진 않네요. 네, 그러니까 부문적으로 봤을 때 사실 중요한 거는 요 놈이었고, 그래서 아까 지금 보시면은 이제 틴트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빨간색 그런 식용 색소로 색이 입혀진 딸기 아이스크림이 되는 거죠. 이 딸기 아이스크림은 seems to have a stronger strawberry flavor. 그래서 그 딸기 맛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더 강한 딸기 맛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대. 그러니까 딸기 그 빨간색 색소를 바른 거니까 실제 딸기 맛과는 좀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딸기 맛이 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 이하를 보자면 that has no added food coloring. 그러니까 첨가된 식용 색소가 없는 아이스크림보다. 그럼 여기서는 결국엔 보시면요 여기 than이라는 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stronger죠, stronger 비교급에 than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서 원이 가리키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아이스크림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실제로는 색소가 없고 그리고 심지어 그 진짜 딸기를 이제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 진짜 딸기를 아이스크림으로 만들면요 빨간색이라기보다는 약간 하얀색과 빨간색이 좀 섞여 있는 그 약간 요맘때 색깔, 요맘때 색이라고 해서 요맘때 그 딸기맛 그런 색깔에 가깝잖아요 원래는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완전 새빨간색이면은 이게 왠지 더 딸기맛 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기분이 든다라는 거겠죠. 자 하나 정도만 더 해볼까? 어디가 괜찮을까? 27번 한번 볼까요? 27번? 여기 people who had lost a job 하고 나와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누가 해볼까? 범준이가 한번 해보자. 직장을 잃고 새로운 곳을 찾는 사람은 같은 곳에서 항상 일하는 저항을 긴장하지 마. 고난을 만나지 않은 사람보다 고난을 더 잘 뭐라 썼는지를 고난에서 그러니까 내가 글씨 제대로 쓰라 했잖아. 자스가 본인도 못 알아보면 어떡하냐? 잘 잘 대하는 준비가 낫다. 뭐라고요? 아니 잘 되다가 막판에 해석 잘하다가 막판에 뭐라고 한 거야? 여기 were much better prepared to deal with adversity 이 부분이 좀 해석이 어색한 것 같은데. 고난을 대처하는데 더 잘 준비가 되어 있다. 훨씬 더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 아가씨 됐어요? 범준아 이게 뭔 말이야? 내용이? 그러니까 한번 좀 시련을 겪으면은 그게 경험이 돼가지고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결국 이제 골자는 그건데, 자 직장을 잃었다는 거니까 이제 뭐 잘렸거나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한번 잘려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직장을 찾은 사람은 안 잘려본 사람보다 좀 더 이제 역경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렇죠? 예, 잘려본 적은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역경을 잘 대비를 못하나 제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역시나 이제 관계대명사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고 여기 than 나왔죠, 그렇죠? 여기 better 나왔고, 됐나요? 여기서의 이제 비교급 than을 쓸 때 여기서의 better는 이제 부사로 쓰였으니까 부사 뒤에 동사가 나와 있는 형태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비교급의 than을 쓸 때는요 그러니까 수식 받는 놈 있죠. 그럼 이 수식 받는 놈의 어떤 세트를 봐야 된다 했어. prepare는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거야. 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도록 준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to deal with adversity가 지금 이 부사가 얘를 수식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수식해주는 놈은 한 세트로 묶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한 세트로. 그래서 비교급의 than 사이에 prepare to deal with adversity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요 투부정사 이하가 여기에 있으면은 이제 이 수식어랑 이 수식받는 애랑 멀어지기 때문에 좀 오히려 어색해질 수 있거든요. 여기서의 이제 someone은 앞에 있는 people를 똑같은 말을 쓰기가 싫으니까 여기서 이제 someone이라는 형태를 쓴 거고 someone이 아니라 여기서 사실 nose라고 써도 돼요.
앞에 있는 people 대신이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할까요? 자, 숙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25일이네요. 시간이 빨리 가네. 벌써 1월 말이야. 항상 1월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1월. 지난번에 111쪽까지 112쪽부터네요. 병렬 구조. 121쪽까지입니다. 늘 하던 대로 문제 풀고 공부 분석하고 채점하고 질문까지 다 체크해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챕터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단원이 이제 파트 2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파트 2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어쨌든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대부분 이제 구문을 중점적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법 문제에 대한 거를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다음 단원을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다음 단원 진도 나가고 그 다음 시간, 그러니까 다다음 주가 되겠죠. 잠깐만, 다다음 주까지 내가 써보려나? 오케이, 딱 다다음 시간이네. 그래서 다다음 시간에는요, 그 다음 단원으로 이제 진도를 나가기 전에 그 구문에 대한 거보다는 어법 문제 풀이에 대한 거를 좀 중점적으로 한번 수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들 하셨습니다.